그녀는 마지막 비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눈 내리는 도시에서 태어난 한 소녀. 철의 규율 속에서 자라 감정보다 의무가 익숙했던 삶. 그녀는 하늘을 택했고 30년을 전 세계를 누비며 살았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그녀가 단 한 번 마음을 내려놓았던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 인천공항.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병원에서 선고받은 마지막 시간 앞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택합니다. 왜 그녀는 생의 마지막에 그곳으로 향했을까요? 그곳엔 어떤 기억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사연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타티아나 씨, 유감스럽게도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모스크바의 회색 건물들 위로 춤추듯 내려앉고 있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건 다른 나라의 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볐던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저는 언제나 다음 목적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의사는 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타티아나 씨, 이해하셨나요? 항암 치료를 계속해도. 저는 손을 들어 의사의 말을 정중히 멈추게 했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마지막 비행은 서울로 하겠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동료 승무원들과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러시아 사람인 내가 파리도 뉴욕도 런던도 아닌 서울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전 알았어요. 그곳은 제가 승무원 타티아나가 아닌 그저 타티아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했던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길 모스크바의 푸른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남긴 하얀 비행운이 마치 제 인생의 궤적처럼 하늘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 많은 비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인천공항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눈이 내리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평생을 하늘에서 보낸 제게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공항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 곳이었으니까요. 여행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담으며 저는 모스크바의 오래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에는 제가 방문했던 도시마다 작은 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는 빨간색 별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눈송이 스티커가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는 몇 달이라고 했지만 저는 제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제 영혼이 숨 쉴 수 있었던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저는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마지막 비행.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를 여정을 위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이례적인 폭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하얗게 변해 있었고 공항은 마비 상태였어요. 저는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대기실에 남아 혼란스러워하는 승객들을 도왔습니다. 다음 비행편은 언제인가요? 호텔은 어디서 잡을 수 있나요? 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한국어가 뒤섞였습니다. 승객 중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울었고 어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이를 잠시 안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러시아어를 모르는 그녀에게 영어로 천천히 말했죠. 아이를 받아든 순간 어머니의 눈에 고마움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대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 아이를 달래는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승무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방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그가 바로 김현수 씨였습니다. 인천공항 보안 책임자였죠. 김현수 씨는 저와 아이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를 직원용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승객 대기실보다 훨씬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컵라면과 커피를 나눠 마셨어요.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공항 생활, 제 비행 경험, 각자의 고향 이야기까지.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꼈어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요. 저는 세계 각국의 공항을 수없이 거쳐 다녔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단순한 승무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 크게 내렸어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항 활주로는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김현수 씨는 제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 순간의 온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담요가 아니라 낯선 타국에서 느낀 따스한 환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김현수 씨에게 작은 러시아 기념품을 건네주었어요. 그는 감사하다며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에 인천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제 몸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몸은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어요. 공항에 내리자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넓어지고 더 현대적으로 바뀐 인천공항.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저는 그저 수많은 외국인 방문객 중 하나였으니까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어로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관광? 사업? 의료? 어떤 것도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공식 방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관광이신가요? 아니면 사업상 방문인가요?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 어느 비자 신청서에도 마지막 인사라는 항목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갑자기 지치고 외로워졌어요. 러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티아나 씨. 맞죠? 고개를 들었을 때 김현수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머리카락에 서리를 내렸고 눈가에 주름을 더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의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김현수 씨는 공항 직원 배지를 보여주며 입국 심사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짧게 대화를 나누었고 젊은 직원은 몇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꾹 찍어 제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환영합니다, 타티아나 씨. 김현수 씨가 제 휠체어 뒤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만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지만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김현수 씨는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공항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직원 윤지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따라왔어요. 김 팀장님,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하신 분인데 김현수 씨는 걸음을 멈추고 윤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절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윤지혜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분이신가요? 저는 약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결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승무원이었고 평범한 러시아 여성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김현수 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15년 전 대폭설 때 우리 공항이 마비됐을 때 타티아나 씨는 수많은 승객들을 도우셨어요. 특히 어린아이를 안고 울던 한국인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그 순간을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니요. 저에게는 그저 인간적인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었어요. 윤지혜 씨는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씨는 계속해서 저를 안내했어요. 공항을 지나가며 그는 지난 15년간 변화된 인천공항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스템이 먼저고 인간은 그 다음입니다. 원칙과 규칙이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는 반대였어요. 김현수 씨에게 저는 단순한 외국인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자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나라. 저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김현수 씨는 제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말했습니다. 타티아나 씨가 다시 올 줄 알았어요. 매년 눈이 올 때마다 혹시 러시아 항공편이 도착하면 확인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가 저를 기다려 주었다니요. 제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그저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저를 공항 구석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던 인천식 국밥, 한 송이 꽃, 그리고 작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오늘 온다는 걸.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러시아에서 오는 항공편마다 타티아나 씨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 승객 명단에서 타티아나 사포즈니코바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는 몇몇 공항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15년 전 그 눈 내리던 날 함께 있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당신은 늘 환영받는 분이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손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서툰 러시아어로 쓰여진 환영 메시지였습니다. 타티아나 씨, 당신이 다시 인천공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가족 일동.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기억해주는 나라,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를 비워주었고 저는 김현수 씨와 함께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차가웠던 제 몸과 마음을 데웠어요. 우리는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에 오셨나요? 김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병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김현수 씨의 눈에 슬픔이 서렸지만 그는 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타티아나 씨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특별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현수 씨는 저를 공항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5월에 한국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내려 그의 부축을 받으며 몇 걸음 걸었어요.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년 눈 오는 날엔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김현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내밀었고 그는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로맨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인간적 유대감, 서로를 기억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관계였어요. 김현수 씨는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제 병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방문할 수 있는 곳들, 꼭 맛봐야 할 음식들, 경험해야 할 문화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의 전망대에 올라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 공항은 언제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내일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김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서울에서 며칠 머물 예정이에요. 그리고 모스크바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끝내지 않아도 괜찮았던 인연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고 김현수 씨는 저를 호텔로 가는 택시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지 마세요. 한국을 떠나는 날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때로는 기다림이 선물의 일부가 되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한국 여행 동안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의 장엄함, 한강의 평화로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시의 빛.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윤지혜 씨를 다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잠시만요. 그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지혜 씨는 제게 손편지를 건넸어요. 김 팀장님께서 오늘 출장이라 직접 오시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향해 가는 동안 저는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김현수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타티아나 씨, 당신은 이곳의 승객이자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신을 업무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당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국을 찾아주세요. 그날까지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편지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15년 전 눈 내리던 그날 직원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아기를 안고 있고 김현수 씨는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게이트를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공항에서 결국 나를 마중 나온 건 한국이었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하여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김현수 씨가 준 작은 상자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후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눈 결정 모양의 유리 장식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쪽지가 있었어요. 눈이 내리는 날 당신을 기억합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손가락으로 유리 눈 결정을 어루만지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어디서나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아래의 땅은 모두 달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했던 곳,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몸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대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병실과 냉담한 의사의 진단뿐일 텐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손에 쥔 유리 눈 결정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억한다는 증거였죠.
제가 숨을 쉬고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했어요. 비행기 식사 시간, 승무원이 다가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식사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그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제 모습과 비슷했죠.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웃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비행이 정말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저는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어요. 생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유리 눈 결정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김현수 씨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갔습니다. 러시아는 제 병을 말해줬지만 한국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시스템 속의 번호가 아닌 사람 타티아나로서 존재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의 기억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의사는 놀란 얼굴로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 없이 제 발로 걸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현수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타티아나 씨 정말 돌아오셨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그날은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나라에서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공항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품어주는 기억의 장소였네요. 정 하나로 사람을 기억하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